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전 세계에 계신 아투TV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풍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주말에 편안히 잘 쉬셨습니까? 주말에 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애국국민 한 200만 명이 모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현장에 모였던 그 애국 국민들이 결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세를 완전히, 탄핵 찬성파들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인근에서 있었던 동십자각, 인근에서 있었던 탄핵 찬성파 집회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광화문부터 해서 저기 남대문 일대까지 전 차로가 다 통제되는 규모의 대규모 집회 군중이 모였고, 여기에서 많은 애국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그리고 어떤 헌법적인 문제가 있느냐를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외국도,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이 지금 1월 20일이면, 내년 1월 20일이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한국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화문 200만 집회 대성공, 그리고 트랙터 난동을 부리는 종북주사파의 저 만행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헌법재판관 지금 임명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아주 꼼수를 두고 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고 하니까 200석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트랙터 난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뉴데일리 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노총이어 전농 트랙터 대통령 관저로 탄핵 틈타 무법 천지되는 대한민국,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사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주말에 전농이죠. 전농, 전국 농민연합회입니까? 그리고 저기에 지금 집회 주도 세력이 진보당의 김재현이라는 자가 나타났어요. 김재현이라는 자는 저번 진보당 대표인데, 대표적인 이석기, 이정희, 해산된 통진당에서 정당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종북주사파 계열의 정치인이죠. 김재현이 저기 와서 성명을 읽고, 아주 집회도 이거 신고되지 않은, 사실은 불법 집회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지금 전농이 가지고 나온 트랙터를 가지고 남태령 고개에서 한 20여 시간을 경찰하고 대치하다가 어제 오후에 트랙터 일부가 서울로 들어오는 이 완전히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경찰이 이를 막지 않고, 저렇게 막지 않고, 트랙터 일부를 서울로 들어가게 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사실 대한민국은 여러분, 무정부 상태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왜냐? 집회 신고도 하지 않고 도로를 막고 집회를 하고, 저 트랙터는 사실은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도 없어요. 저 트랙터가 도심을 움직이려면 트럭 위에 얹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트럭들은 저속으로 다니기 때문에 교통 체증을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트랙터는 도심을 운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도심을 운행하고 신고되지 않은 집회 현장에서 이 집회 군중들과 함께 불법 집회 벌이고, 이게 지금 이런 게 무정부 상태가 아니면 뭐가 무정부 상태겠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신호등 파란불만 켜줘도 건너가지 않습니다. 빨간불만 켜줘도 건너가지 않습니다. 파란불이 켜져야 건너갑니다. 그리고 주차 차량도 딱지 떼일까봐, 도로교통법 위반할까봐 그런 규정을 지켜가면서 살고 있는데, 이 자들은 뭐예요 도대체? 저기 보면 저 진보당 점퍼 보이시죠? 진보당이 역시 이번에 보니까 경기 동부연합 출신들, 해산된 통진당 계열의 그 종북주사파, 대한민국을 엎으려고 하는 그 정치 세력이 맞긴 맞네요. 저걸 보면. 저기 진보당 출신 당직자들, 김재현 대표부터 나와서 성명서를 읽고 집회 군중들을 선동하던데, 저걸 보면은 진보당이란 정당이 어떤 색깔인가 알 수 있죠. 통진당, 해산된 통진당 이름만 싹 바꿔서 거기 활동하던 사람들 다 들어왔죠. 사실 김재현 대표도 지난 총선 때는 대표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보당으로 국회의원들 몇 명이 배정되고 나서 뒤늦게 나타났죠. 뭐 그런 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트랙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집회 이야기를 먼저 제가 드릴게요. 이 집회 현장에 중국인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탄핵 찬성 그 집회 현장에 외국인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외국인들이 많이 보인다.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보인다. 자, 그런데 중국인들이 만약 유학생이라고 한다면 사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중국을 유학을 가거나 또는 러시아를 유학을 가거나 일본을 유학을 가거나 미국을 유학을 갔을 때 미국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그 집회 현장에 갑니까? 일본 수상 몰아내야 된다고 집회 현장에 갑니까? 중국 시진핑 몰아내야 된다고 집회 현장 가냐고요? 러시아 푸틴 몰아내야 된다고 집회 현장 갑니까? 가지 않죠. 왜? 그건 남의 나라 대통령 일이잖아요. 어? 왜 내정 간섭을 하고들 난리지? 지금 이 집회 현장에 나타난 중국인 여학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여학생이 연설을 하니까 말도 사실 완벽하게 한국말이 안 돼요. 사실은 채택하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거기 밑에 앉아있는 한국 사람들이 괜찮다고 박수치고 환호하는 이 집회 현장,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입니까? 그 집회 현장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짤막하니까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비록 제 뿌리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저기 큰 대륙이 중국입니다. 주민등록증이 있으며 이 지문이 등록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사실 약간 좀 쭈였거든요. 제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면 되게 그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재료잖아요. 중국인이 와서 막 뭐라 했다. 그게 진짜 억울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중국이요. 네. 6살 때 한 번. 네. 지금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하, 대한민국 대통령 파면시키고 몰아내는데 중국 세력들이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저 중국 학생은 저 공부도 안 합니까? 학교 가서 공부를 하지 왜 남의 나라 대통령 탄핵 사태에 개입해서 왜 저 난리를 치죠? 지금 탄핵 찬성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자기 나라 대통령을 남의 나라 국민들이 와서 탄핵 찬성 집회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요즘 CIA에 신고되고 이러니까 탄핵 찬성 집회 나간 사람들 지금 다 CIA 신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CIA의 AI가 잡아내고 있어요. 잡아내서 그 사람의 그동안에 예를 들자면 반미 활동을 했던 SNS 계정, 디지털 흔적을 다 찾아내서 미국 비자 발급이 아주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잖아요. 지금 저기 앉아서 중국인이 대한민국 대통령 몰아내자고 하는 저 연설을 하는데 박수치는 저 대한민국 아이들은 뭐 하는 아이들입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가서 푸틴이나 시진핑 나가라고 집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바로 공안하에 잡혀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부여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한껏 누리면서도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를 파괴하려는 저런 외세 세력을 같이 박수치고 앉아있는 저자들은 어떤 세력입니까? 바로 저런 게 반국가 세력이죠. 반국가 세력이죠. 전형적인 반국가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좋든 싫든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헌법이 그걸 보장합니다. 그런데 전체주의 국가에서 공민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몰아내는 현장에 나타나서 자신이 중국인임을 밝히고 저렇게 연설하면 저 사람 안 된다고 끌어내려야지. 당신은 여기서 말할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 집회인데 당신은 집에 가서 공부해라.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수치고 환호하는 저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앉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탄핵 찬성파들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1차 소추안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된다고 한 이유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기 때문에 탄핵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문장을 집어넣은 것은 민주당이나 야당 세력 내에 종북 주사파 국회의원들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세력들은 결국 친중, 친북, 친러시아 세력임을 스스로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또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미국이 더 예민하겠죠. 미국 CIA가 이걸 보고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 현장에 나온 저자들은 미국의 이해를 아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미국의 국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다. 그래서 위험인물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당국의 입장이라면. 그럼 미국 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미국 CIA 국장이 미 의회에 나와서 증언한 그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보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CIA가 정보 수집을 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라는 거예요. 왜? 실시간으로 본인이 휴대폰으로 자기가 어디서 뭘 하는지 SNS 계정으로 올리기 때문에 페이북에 사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고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고 하기 때문에 너무 정보 수집이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올라간 디지털 흔적 그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AI가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최근 사이에 천조국 파랭이라는 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한. 이 여성이 지금 이 유튜브 구독자는 얼마 안 돼요. 구독자 수는. 이 여성이 지금 미국 CIA에 신고하는 방법을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하면서 이게 지금 전부 신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탄핵 찬성파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왜? 윤석열 대통령은 믿고 아주 정오하고 미국은 가고 싶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뭐 교환학생으로 간다든지 미국 출장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좌파들의 이중성이고 가증스러운 민낯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로는 반민데 겉으로는 가서 자기 자식들 다 미국에 유학 보내고 싶고 이게 아주 이중적인 거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보면 자기 자식들 비싼 등록금 내고 미국 보내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국에 전쟁이 나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전쟁에 자기를 희생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집회 현장에 이런 걸 보면 이 탄핵 찬성파들의 집회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부를 만하다. 중국인이 연설을 하는데도 박수치고 박장대소하면서 환호한다. 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진입했습니다. 트랙터를 몰고. 근데 이 트랙터를 먼저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이 트랙터가 뭐냐 도대체. 이 트랙터는 뉴데일리 보도를 보면 북한에 보낼 트랙터에 예산 지원한 전남 지자체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게 2019년 기사입니다. 사실은 2019년 기사. 북한에 보낼 트랙터에 예산 지원한 전남 지자체들. 이 트랙터는 여러분 트랙터는 일반 승용차하고 다릅니다. 군수용품으로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어요. 이 트랙터는 저단기를 쓰잖아요. 저겁니다. 저거. 저기 보시면은 트랙터에다가 아예 대북 제재 해제라고 붙여놨어요. 저게 무슨 소리냐? 이 트랙터를 수십 대를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의 지자체들, 즉 영암군, 보성군, 장흥군 군에서 8천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또 모금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 한 10여 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북한에 보낸다면서 했는데 이게 결국 알고 보니까 UN 안보리 2397조 위반이에요. 안보리 결의안 위반입니다. 지금 UN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모든 종류의 산업 장비를 북한에 보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랙터를 북한에 보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밑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쭉 내려가시면은 임진각에 이 트랙터를 세워놓고 저 보세요. 대북 제재의 벽을 넘자.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농이라고 하죠. 이번에 전농하고 일부 종교단체 멤버들이 이 트랙터 난동을 일으킨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지, 구한말 조선이 망했던 18세기, 19세기에 살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대북 제재라는 것은 UN, 국제연합의 안보리 결의안 위반입니다. 저걸 보내면 안 돼요. 특히 트랙터는 군수 장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내면 어떻게 보면 이적 행위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도적인 지원을 이유로 물자를 북한으로 반입하려면은 통일부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통일부 승인 거치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이화영이가 지금 2심에서 7년인가 받았잖아요. 7년 6개월인가? 자, 그리고 이 트랙터가 원래 이제 이 스카이 이데일리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 트랙터. 문재인 정부에서 북송 실패한 통일 트랙터. 윤퇴진 집회 등장. 이 트랙터. 이 트랙터가 근데 사진을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저 농사 짓는 트랙터 맞아요? 깨끗하죠, 아주. 아주 깨끗합니다. 즉, 창고에 있다가 나온 거죠. 저 보세요. 바퀴에도 보면, 뭐 흙이 끼어 있지도 않고, 농사했던 트랙터라고는 볼 수 없는 트랙터입니다. 깨끗합니다. 페인트 칠도 깔끔하고. 자, 이 트랙터가 갑자기 어디에서 튀어나왔느냐? 스카이 2대1 보도는 이렇습니다. 이 트랙터들이 그 쭉 내려보시면 사진이 한 장 나올 거예요. 야, 요 사진입니다. 자, 이 트랙터를 보내는 자들의 그 전농해 단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저 구호들입니다. 저건 2019년에 나온 구호인데 위에 읽어보세요. 미국 놈들이 무엇인디 판문점 선언을 가로막어. 이 2019년에 이 트랙터를 가지고 서울 광화문에 있는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출정식을 했는데, 저기 보세요. 통일 트랙터 미 대사관 앞 출정식이라고 되어 있죠. 저 출정식에서 주요 연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이거 뭐죠? 종북 주사파들이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종북 주사파들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트랙터 난동을 일으킨 자들의 실체는 북한이나 적성국가를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해치려고 하는 이적단체 성격이 강하고 바로 종북 주사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 손에서 이 트랙터가 튀어나온 겁니다. 자, 이 트랙터는 동양물산 기업의 2019년 모델인데, 전농이 가지고 있는 통일 트랙터가 총 27대라고 합니다. 27대. 대당 4천만원. 2019년에 북한에 보내려고 하다가 UN 안보리 결의 위반, 대북 제재로 인해서 물거품이 됐는데, 이게 지금 임진각 평화누리 주차장에 수개월간 방치되어 있기도 했고, 또 다른 곳으로 뭐 이동이 됐기도 했는데, 이번에 이 보면은 이 트랙터가 보면 저 호남 지역, 그리고 진주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 이게 그쪽으로 이동을 해 있다가 이 트랙터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죠. 2020년 이후에 행방이 묘연했던 이 트랙터들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나? 여기 보면은 트랙터 특성상 농기구로 활용될 경우 빗바람이나 모래먼지 등이 묻었는데, 이번에 동원된 트랙터들은 완전히 신상이에요. 신상. 저거 농민들이 쓰던 트랙터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농민단체로 위장했지만 사실상 종북 주사파 세력이고, 대한민국을 파괴 괴멸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창고에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들고 나온 거예요, 저게. 이런 게 바로 내란 아닙니까? 내란? 여러분, 제가 내란의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구글링을 해보면 내란이 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란죄의 주관적 목적은 뭐냐? 국토 참전이나 국헌문란을 내용으로 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 세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올가매려고 하죠. 왜?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아니면은 형사소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법 제91조입니다. 자, 여기 보면 국헌문란이 있어요. 국헌문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 폭동. 폭동이란 다중이 결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 어제 저 트랙터 갖다 놓고 저 집회한 거 저거 폭동 아닙니까?
다중이 결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 경찰 말도 듣지 않고.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 저 도로 마비시켰잖아요. 저런 게 폭동 아닙니까? 내란죄. 깔끔하네요. 트랙터 난동을 일으킨 저 세력이 지금 폭도네요, 보니까. 내란죄 그렇게 돼 있네요. 형법제 91조. 근데 이걸 경찰이 그냥 서울로 진입하게 놔뒀다? 경찰 자체가 지금 경찰청장이 구속돼 있잖아요.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금 어쩔 줄 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이 트랙터가 이제 서울로 진입하는 과정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관여했습니다. 또 조국당 뭐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겨레 신문 오늘 보던데요. 이게 한겨레 신문 어제 보도네요. 트랙터 투쟁단 22시간 넘는 대치에 야당 의원들도 남태령 행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 기사네요. 트랙터 투쟁단. 오늘 사실이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지금 한겨레 경향은 뭐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탄핵 국면에 있어서 완전히 선동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동아일보 같은 경우도 남태령 대첩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저 트랙터 투쟁단 야당 의원들 명단이 나옵니다. 한번 명단 한번 보여주죠. 좀 기사 좀 내려보세요. 저기 보시면은 여기 보죠. 두 번째 문단에 이날 보면 쭉 있죠. 10여 명, 민주당 10여 명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현주, 김성애, 모경종, 최현일, 이소영, 강선우, 임호선, 이재정, 문금주, 양문석이, 김준혁이 이렇게 10여 명입니다. 민주당은. 그 다음 조국당의 신장식 밑에 보면 조국당의 신장식, 진보당 김재현 대표. 그러니까 한 10여 명인데 이 자들이 국민들 저와 여러분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맞습니까? 이 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고 저기 가서 경찰을 겁박해가지고 트랙터가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게 만드는데 역할을 하는 저 민주당 국회의원은 뭐 하는 자들이냐고요, 지금. 예? 이 이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현주, 김성애, 모경종, 최현일이, 이소영, 강선우, 이모선, 이재정, 문금주, 양문석, 김준혁, 조국당의 신장식, 진보당 김재현 대표. 이 자들은 이번 사태가 정리되고 나면 이거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일종의 내란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여기 가담했잖아요. 본인들이 지금 경찰을 겁박해서 트랙터가 서울 도심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 장본인들이거든요. 특히 김성애 민주당 의원은 본인의 SNS에 막 올려요.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경찰이 트랙터 시위대를 무작정 막아서야 되겠느냐. 그러면 경찰이 그럼 트랙터 시위대를 그냥 놔둬야 돼?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할 소리예요 지금 이게? 경찰과 협상하고 있다. 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트랙터 시위대를 대표해서 경찰하고 협상하지? 협상의 어떤 협상권을 가지고 있나? 이 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집회 지역 이탈, 경찰과 충돌, 집시법 위반에도 속수무책, 건폭, 간첩무리 민노총, 12월 3일 12상 계엄으로 부활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면 트랙터 세워놓고 트랙터 저건 뭐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제 뭐 트랙터 몰고 한남동 관저로 온다고 난리 쳤지만 결국 한남동 관저 못 오잖아요. 경찰이 결국은 그 차벽을 만들어서 진입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다 돌아서 뭐 여의도 쪽으로 갔다는 소리가 있는데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기 모여있는 저 사람들 다 진보당 계열, 종북주사파 계열, 저분들 다 사진 찍혀서 이제 저 CIA에 신고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느냐. 대한민국이 지금 무정부 상태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법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무정부 상태다. 지금. 이걸 경찰이 방조했다. 그리고 민주당, 조국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가담했다.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탄핵이 통과돼서 파면되고 나면 대한민국에 펼쳐질 장면입니다. 맛배기로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국가를 원하십니까? 이런 국가를 원하십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지배되는 국가가 아닌 인민민주주의식 난동과 폭동, 폭력이 난무하는 이런 나라 원하십니까? 그럼 그런 나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베네수엘라행 특급 열차 타게 됩니다. 이런 나라 만들려고 지난 7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를 달성했습니까? 지금 저 집회도 아니죠, 저거. 저 난동 현장에 나와 있는 저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그동안 70여 년간 만들어온 산업화 민주화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이 법을 안 지키는데 상대방에게 법 지키라고 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뭐 탈법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민노총 세력과 종북주사파 세력, 그리고 거기에 연대하려고 하는 민주당, 조국당, 진보당 세력은 지금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시체말로 깽판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요 뉴스도 한번 보죠, 뭐. 이거 종북주사파 계열, 디올백 사건 일으킨 최재형이가 관여에 대한 통일 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 기사인데, 통일 트랙터 출정, 전봉준 장군 부활로 기억할 것.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진들이 쭉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자, 여기 이제 출정식을 합니다. 저기가 세종문화회관 바로 옆이죠. 바로 앞이 미 대사관입니다. 저렇게 이제 대한민국에 내로라는 종북주사파들이 다 얼굴을 내고 나왔어요. 저 때. 왜? 문재인 때였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숨어있던 대한민국 종북주사파들이 다 활개치고 나왔습니다. 저렇게. 심지어 저 현장에서 대진연인가 하는 무슨 대학생 단체는 김정은 수령 뭐 환영한다면서 그런 어떤 시위도 했죠. 자, 사진 한번 쭉 내려보시죠. 하나씩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기 보면 통일 트랙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북 제재의 벽을 넘자. 북녘 땅에 통일 농사 지으러 갑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한번 내려보세요. 전농회장이라고 나왔는데 박행덕 전농회장입니다. 저 들고 있는 깃발이 한반도 깃발이죠. 한반도 깃발. 이 자들이 왜 저런 깃발을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태극기를 굉장히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기를.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이 박행덕 전농회장 당시 전쟁은 없는데 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느냐. 그런데 지금도 다리를 털고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꺾어놓고 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양반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만약에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지 않았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 군대 가는데 북한처럼 한 10년씩 군대 가야 돼요. 그거 아세요? 시청자 여러분. 북한이 지금 남자가 한 10년 군 복무하고요. 여자가 거의 5, 6년 합니다. 만약에 미군하고 우리가 전략적인 얼라이언스, 저는 전략적인 얼라이언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미군이 대한민국하고 뭐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일본이죠. 미국은 우리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주한미군이 한 몇만 명 들어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미군이 여기에 들어와 있음으로 해서 힘의 균형이 달성이 되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죠. 또 우리도 국방비의 일부를 미군 지원비로 씁니다. 한 1조 5천억 원에 올해 그렇게 계약을 했죠. 그래서 그동안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 남자들이 길게는 36개월, 지금 짧게는 1년 6개월 군대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력으로 경제 산업화를 달성했고 또 민주화까지 달성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자들의 주장대로 주한미군이 빠진다. 지금 미 국무부 관계자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한국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면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런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박행덕 전농의장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군대 다시 가실 거예요? 대한민국 지키러? 군대 다시 가실 수 있냐고. 그러면 박행덕 전농의장도 자기 아들이 있거나 조카가 있을 텐데 군대 한 10년씩 보내려고 생각해요? 군대 한 10년씩 보내볼까 그러면? 이런 고민은 안 한다는 거지. 마치 통일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휴전선이 그러면 철거되고 통일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저기 압록강 두만강은 누가 지키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단체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한반도 천동설을 믿거나 아주 그 구한말에 척합이 세워서 조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아, 이 후손들이에요, 후손들. 밑으로, 사진 또 밑으로 내려보세요. 여기 보면 이자가 또 나옵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주한미군 철수라는 저 피켓 들고 있죠. 이자들의 속성이 바로 이겁니다. 주한미군만 철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해결될까? 주한미군 철수는 누가 주장하는 거죠? 북한 김정은 체제가 주장하는 거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자들이 지금 미국, 우크라이나에 용병으로 팔려간 북한 청년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명하거나 김정은 체제를 규탄하는 거 보셨어요? 즉, 이 자들은 김정은의 하수인인 거예요. 결국은 본질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트랙터를 이번에 들고 나온 행위는 결국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들이 들고 나온 트랙터, 이 자들이 주장해왔던 그동안 구호,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두 가지거든요. 이게 지금 북한의 단골 메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종북주사파 친북 세력이다. 그리고 이 세력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또는 비상계엄 규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결론은 뭐다? 대한민국 괴멸시키자고 하는 거죠. 결국 종북주사파들이 트랙터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난 주말 집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보도를 보면 200만 명 보수 대결집, 윤 탄핵 결사 반대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이런 기사가 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그제 기사인데요. 200만 명 보수 대결집. 이 기사를 보면 제가 이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를 유튜브에서 보신 분도 계시겠죠. 200만 명 보수 대결집, 윤 탄핵 결사 반대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이 기사를 보면 제가 이 현장에 있어서 잘 압니다. 엄청나게 오셨어요. 엄청나게. 제가 그러니까 2주 전에도 갔었거든요. 광화문에. 2주 전보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5배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늘었다는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원래 이 광화문 차로 절반을 쓰다가 전차로를 통제합니다. 경찰이. 전차로를. 예, 이 기사입니다. 저 사진을 조금 확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차로를 씁니다. 저기 전차로 다 넘어갔죠. 원래 저 차로의 절반만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1시간쯤 지나니까 1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미 1시쯤 되니까 저 절반 차로가 다 그냥 인파들로 붐볐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니까 도저히 이게 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최 측에서 이 압사사고 날 수 있다. 그렇게 경고를 했고 경찰이 전차선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 전차로가 저기가 동화면세점 앞이거든요. 바로 맞은편에 동아일보 채널에 있고 저기서 대한문 남대문까지가 다 뚫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장면이 저게 이제 앞에 큰 전광판이 이쪽으로도 보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이 반대편으로도 사람이 다 왔습니다. 어디? 충무공 이순신상, 세종대왕상 있는 쪽으로도 사람들이 다 찼습니다. 거기도 전차선이 다 통제됐습니다. 그래서 2주 전 집회하고 달리 이 집회는 완전히 한 거의 200만 규모가 거의 확실시하다는 이 아시아투데이의 보도가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거의 이 소위 말해서 카메라를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붐볐습니다. 그리고 집회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호남 지역에서 온 분도 있고 영남 지역에서 온 분도 있고 충청 지역에서 온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KTX 표가 다 매진이 되어서 고속버스를 타고 왔거나 또는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이렇게 335 그렇게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완전히 열받은 겁니다. 완전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파들이 벌이는 저 작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엄청 열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그 밑에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사진들 보면 구호가 보이죠. 구호가 어떤 게 있냐면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이런 피켓을 들고 또 통제도 참 잘 따라요. 그러니까 이 애국 국민들 집회는 통제도 잘 따르고 절대 폴리스 라인 넘지도 않습니다. 경찰관 폭행도 안 합니다. 지금 트랙터 저 난동버린 저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 폭행하다가 민노총 저 조합원으로 보이는 사람 2사람 잡혀갔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이 좌익들의 속성은 기만적이고 가짜 뉴스고 폭력적이고 이렇습니다.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 안 합니다. 헌법과 원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질서 정연하게. 저기서 뭐 사고 났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했고, 뭐, 각종 공연도 이루어졌고, 연사들도, 나와서 말씀을 많이 해서 하셨어요. 특히 여기 보면, 석동현 변호사의 입장이 전해졌는데, 뭐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은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고 체포나 강제력 행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 계엄 권한 행사는 그럴 만한 전국 상황에 기인한 것이고 실제로 내란을 계획했다면 국회의 해제 의결도 무시하고 강행했을 것이다. 이런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국회를 점령하려고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는 기본이고 방송 송출도 다 끊었을 것이다. KBS 원 하나만 남기고 다 끊었을 것이다.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 다 그냥 아웃됩니다. 정파돼 버립니다. 정파되리고 KBS 원 하나만 남게 되죠. 근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고 차원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자, 헌법재판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가 일어날 줄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탄핵 사태가 벌어질지는 꿈에도 생각 못한 겁니다. 전혀 민주당 세력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지금 자기들이 의도했던 대로 전국이 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헌법재판소를 민주당 세력은 의도적으로 마비시켜 놓은 것이 지금 거의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가 아니라 6인 체제로 놔두면 사건 심리가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하게 돼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을 넣어서 그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6인이 사건 심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면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난 10월 달에 헌법재판관 3명이 임기가 끝나서 나가고 난 다음에 2달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2달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왜? 헌법재판소를 마비시켜 놓으면 자기들이 국회에서 탄핵시킨 장관들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계류가 되죠. 홀딩이 되죠. 그러니까 탄핵되고 싶어도 탄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탄핵당한 장관들 자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앞에 있는 탄핵 소추된 장관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국정 마비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장관이 없으면 그 해당 부처가 돌아가겠습니까? 장관이 없으면?
장관 직무대행이 장관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탄핵한 자기들이 그 의회의 압도적인 표결로 장관들 탄핵시키고 뭐 심지어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시키고 그럼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나서 심판 결정이 나서 빨리빨리 빠지면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새로운 장관도 임명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려서 국정을 아예 마비시켜버리자. 이 작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웬걸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탄핵은 시켰는데 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탄핵 심판을 지금 못할 수 있는 지경이 왔다는 겁니다. 왜? 헌법재판관 6명밖에 없으니까. 이게 바로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자기 눈 자기가 찌른 거다 이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자승자박이라는 거예요. 지무덤 지가 판 거다 이 말입니다. 헌법재판관이 지금 9명이 채워져 있었다면 그동안 탄핵 소추된 장관들에 대한 뭐 기각 또는 심판, 인용 해서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거기를 막아놓고 있었으니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상고도 지금 해결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머리에 지진이 난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이재명이 난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 그 기사를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 때는 권한심판 청구하겠다. 여당. 야당은 시간 끌기 말라. 그리고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 청문 보고도 채택하겠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지금 이 민주당이 아주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고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일 민주당 세력 주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왜? 니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당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만약에 통과된다. 오늘 내일 2명, 민주당이 추천한 2명, 내일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1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만약에 임명안을 통과시킨다. 그러면 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심판 청구를 해서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가려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계속 지연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최장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최장. 그러면서 야당, 민주당 세력이 뭐라고 하느냐. 시간 끌기 하지 마라. 시간 끌기의 대마왕은 이재명 아닙니까? 재판 지연의 대마왕은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들이 뿌려놓은 덫이나 함정에 지들이 빠져버렸어요.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한마디로 아주 고소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뉴데일리 기사를 보면은 그래서 지금 민주당 세력이 끄집어낸 게 야 그러면 한덕수도 탄핵할 거야 이런다고요. 한덕수도 탄핵하겠어. 근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200명 필요가 정답.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한덕수 탄핵하려면 200명 필요가 정답. 야당 광풍대항한 결기 필요. 이런 기사가 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가면 탄핵한다. 좋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성공했으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 한 탄핵하려면 200명 필요가 정답. 뉴델리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하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때처럼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0명 이상. 그런데 민주당은 아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실 총리이기 때문에 151명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우기고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내로남불당입니다. 근데 이제 법조계 대부분의 인식이 200명이 필요하다 이거. 의결 정족수가 200명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생기죠. 천하에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공개적으로 찬성했던 7명 있죠. 안철수, 조경태, 김재섭이, 울산 남구갑이, 김상욱이, 김예지, 또 누가 있나요? 한 7명 됐었잖아요.
이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찬성할 수 있을까요? 찬성할 수 있겠어요? 찬성 못하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이자들이 찬성에 가담하게 된다면 친한동훈 계열 23명이 또 무효표 기권표 던져가지고 지난번처럼 딸랑 4표 더 만들어서 204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할 수 있겠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절대 못하죠.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조경태 정치 그만해야 됩니다. 민주당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야 이거 200석을 어떻게 모으지? 결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시키기가 힘들겠다. 이 생각이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좀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빨리 통과시켜라. 안 하면 탄핵하겠다. 탄핵해보시지 뭐. 이게 될까요? 200표가 모아질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절대 모으기 힘듭니다. 천하의 안철수 조경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찬성할까요? 찬성하기 힘들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뭐 민주당 세력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오늘 2명 합니다. 한 사람은 정계선 여성입니다. 한 사람은 마은혁 판사 남성입니다. 내일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를 하는데 지금 이 정계선도 문제지만 정계선의 남편이 정계선의 남편이 민주당이 추진한 이 탄핵소추안 거기에 뭐 법률 대리인가요? 거기에 뭐 이름을 올렸다는 뭐 그런 기사가 있던데요 보니까. 그리고 저 마은혁은 더 심각합니다. 마은혁은 1980년대 90년대 사회주의 혁명조직원 활동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인천노련이라고 인민노련이죠. 인천 뭐 민주화 뭐 어떤 노동자 무슨 연맹인가 인민노련 활동 그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 민노당 당직자들이 국회 점거 사태를 벌였을 때 그걸 또 자기가 현직 판사 신분에서 다 풀어주는 이런 짓을 저지른 저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자격이 있나요?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저 2명에 대한 오늘 인사청문회 그냥 거치례로 하는 거죠. 하고 통과시키고 내일 조한창 대충 통과시키고 해서 끝나자마자 내일 저녁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해서 임명 동의하라 하겠죠. 근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겠어요? 안 하죠. 예. 할 수가 없죠.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되어 있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지배하는 나라이지 종북주사파 트랙터 난동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사태가 정리되고 나면 저런 트랙터 난동 벌인 사람들은 다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났어요. 이거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이 한국일보 기사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늦어지면 갱신 문제로 재판 지연 가능성이 있다. 한국일보인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늦어지면 땡땡땡 갱신 문제로 재판 지연 가능성이 있다. 저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주말에 난 기사인데 여러분 이 기사를 읽어보면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어떻게 갈지가 대충 예측이 돼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자체가 법조인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이잖아요. 법을 잘 압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을 너무나 잘 알겠죠. 거의 뭐 30년을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공판갱신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1조에 공판갱신 절차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본인이 받던 재판을 하던 판사가 만약에 인사가 되어서 뭐 바뀌었다든지 뭐 헌법재판관이 또 바뀌었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원고나 피고가 되겠죠. 이 사람들은 공판 갱신 절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판사 또는 새로운 재판관이 그 전에 재판에서 벌어졌던 모든 증거 자료, 모든 사건 기록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리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당연하죠. 새로운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의 새로운 판사가 그 전에 재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걸 리뷰하는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피고 측과 원고 측이 서로 자기의 방어권이나 또는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벌어진 법이 뭐냐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혐의에서 모두 무죄 났죠. 47개 혐의에서 모두 무죄 났죠. 이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활용했던 이 제도가 공판갱신 절차입니다. 이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여기 보시면은 그 사진이 있어요. 한번 쭉 내려보시죠. 공판갱신 절차. 두 번째 사진 밑에 보면, 바로 밑에 보면, 여기 보면 탄핵, 넘어갔습니다. 올려주세요. 두 번째 사진 바로 밑에 보면, 바로 밑에, 탄핵 심판은, 좀 더 올려보세요. 여기 보죠. 탄핵 심판. 아니. 사진을 위로 올리세요. 아니, 반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요, 탄핵 심판은 있죠. 요 문단을 조금 보여주세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공판 도중에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파란색으로 한번 블록해 보실래요? 예.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공판 도중에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갱신 전의 공판 기일에서 증거 조사된 서류나 또는 물건에 관해 다시 증거 조사를 해야 할 뿐 아니라 필요시에 이미 법정에서 신문한 증인도 다시 불러야 한다. 공판갱신 절차에 들어가면 밑에 부분 있죠. 피고인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피고인 동의를 받아서 앞선 절차를 요약해 고지하는 식으로 진행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식이 반대할 수도 있다. 왜? 요약을 반대하는 거죠. 그 요약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판갱신 절차를 해주세요. 이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공판갱신 절차를 채택해가지고 재판이 7개월 정도 연장됐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작전을 쓸 수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 작전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작전을 쓰는 데 대해서 위법하지 않습니다. 왜? 형사소송법 제301조가 이걸 부여하고 있어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7개월 후면은 이미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대법원 확정되고 난 뒤겠죠. 그럼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겠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눈에 훤히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 지금 난감해야 한다. 진퇴양난이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그 언론 보도된 걸 조금 제가 설명드리면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조중동이 지금 거의 뭐 선전선동 거의 기사를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동아일보 보면 사설 보세요. 사설. 빈말, 거짓, 무책임, 대통령답지도 우두머리답지도 않다. 이게 무슨 사설이 이래요. 사설이. 제목 자체가 아주 선동적입니다. 현직 대통령, 아직 윤석열 대통령 파면 안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빈말, 거짓, 무책임, 대통령답지도 우두머리답지도 않다. 현직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폄훼하고 선전선동하는 사설을 써냅니다. 동아일보.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 요거 며칠 전 기사인데 버티고 잡아떼는 윤석열 더 이상 국민들 부끄럽게 말라. 버티고 잡아떼는 윤석열 더 이상 국민들 부끄럽게 말라. 지금 한겨레 사이트에 보면 저렇게 뜹니다. 보십시오. 민주주의 지키는 내 모습 담아 나만의 한겨레 일면 만들기. 웃깁니다. 지금 완전히 선전선동이 도를 넘었습니다. 중앙일보 사설 한번 볼까요? 여야 협박 꼼수 정치 그만두고 전국 안정 힘 모야. 이러면서 내용을 보면 뒷부분에 가면은
뒷부분에 가면 뭐가 있느냐. 국민의힘이 뭐 꼼수 정치도 사납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응하는 게 순리다. 뭐 순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특히 조중동을 비롯한 뭐 좀 한결의 경향은 뭐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한결의 경향은 뭐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원래 이번 탄핵 전국 들면서 선전선동하는데 아주 능한 선동지구나 이렇게 지금 거의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죠. 근데 조중동조차도 이 탄핵 심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선전선동 하다가 최근에 발을 좀 빼고 있어요. 사실은. 왜?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 심판이 지연되거나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시퍼렇게 살아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언론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왜 갑자기 전농해, 민노총, 진보당 이런 급진 좌파 세력들이 트랙터를 들고 시위를 하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명분이 없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말에 광화문 집회에 200만 명이 모여서 대한민국 살려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는 있죠. 다들 호불호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영을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지키는 것이다. 여기에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니 지금 좌파 세력들이 기급을 하는 거예요. 탄핵 찬성파 세력. 그러니까 안 되니까 중국인들까지 끄집고 와서 거기 연설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심판하는데 왜 외국인들이 설치는 거야? 외국인들이 무슨 권리가 있어서? 대한민국 대통령 투표할 때 권리 있어? 투표권 있어? 투표권도 없는 자들이 왜 대한민국 탄핵 심판 과정이 나타나서 연설하고 난리들이야? 근데 그걸 보고 환호하고 박수치는 이 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맞아요? 반국가 세력인 거지. 지금 광화문 집회에 나오는 수많은 국민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정체제가 유지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그 현장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 일 하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 줘서 월급 주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한 명도 안 보여요. 한 명도. 대통령 쫓아내는 탄핵 찬성 표 던진 자들은 수두룩한데 왜 대한민국 헌정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그 집회 현장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왜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지? 자,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종북 주사파들의 트랙터 난동, 끝이에요. 저렇게 나와서 무리수를 두게 되면 평균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반대하고 혐오합니다. 폭력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싫어합니다. 자충수를 둔 거예요. 좌파 세력들이 자충수를 둔 겁니다. 주말에. 그리고 대통령 완전 돌진도 못해. 돌진 한번 해보시지 그래.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여론재판이나 홍위병 난동으로 움직이고 결정되는 인민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애국 국민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도 광화문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방송 보시는 많은 여러분들, 몸이 불편하시지 않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다 롱패딩 입으시고 장갑 끼시고 목도리 하시고 광화문 집회 현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잠시 1시간이라도 서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돕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애국하는 길입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은 말씀하시고 몸으로 때우시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돈으로 후원하십시오. 아투TV도 후원하십시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지켜집니다. 이불 안에서 혼자 만세 부리면 그건 정신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말하시고 몸으로 때우시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후원하세요. 그래야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투TV 월요일 방송, 오전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